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가 되었고 결혼한 지 28년이 된 여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로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정말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저는 묵묵한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당시엔 사랑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 환상은 바로 깨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던진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침은 꼭 밥하고 국, 반찬 6가지 이상. 나 된장국은 별로니까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으로 해줘. 그 말이 시작이었죠. 매일 아침마다 12첩 반상을 차렸고 상에 나오는 반찬 가지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남편은 인상을 쓰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어휴, 당신은 진짜 센스가 없다니까. 매 끼니마다 저는 시험에 드는 기분이었고 남편은 모든 음식을 예민하게 평가했죠. 게다가 밖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여자가 맨날 나돌아다니면 뭐가 좋아? 집에나 있어. 어쩌다가 한번 나가는 날이 올 때면 딱 필요한 일만 보고 1시간 이내로 들어와. 라는 남편의 말에 나가도 금방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친구들과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했고 병원 가는 것도 집 앞 마트에 가는 것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을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도 모두 남편 이름으로만 관리됐고 저는 매달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액수였죠. 여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아껴 쓸 생각을 해. 내가 놀면서 돈 벌어오는 줄 알아? 처음에는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내가 벌지 않으니까 쓰는 것도 조심해야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가 생기고 분유값이며 기저귀값, 병원비까지 더해지자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병원도 다녀와야 하고 애 옷도 좀 사야 해서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화를 내며 내가 매번 말해도 못 알아먹어. 아껴서 쓰라고 돈이 굴러 들어오냐? 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늘 아껴 쓰라고 하면서 남편은 정작 본인 회사 회식이나 동창 모임에 나가서는 모든 밥값을 계산하고 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밖에서 사람들 밥 사주는 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번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남자들이 밖에서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뭘 안다고?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주는 생활비는 그렇게 아까워했으면서 말이죠. 집에서 살림을 할 때 모든 것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출 보고를 해야 했죠. 이거 왜 샀어? 당장 필요한 거 아니잖아. 당신은 돈이라는 걸 너무 쉽게 써.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모르지?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나는 살림만 하니까 더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 제 삶은 남편의 시선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판단력도, 감정도, 욕구도 모두 얼어붙었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마치 저를 고용한 가사도우미처럼 대했고 저는 그게 결혼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이게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이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어 손이 덜 가고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탁기를 돌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누구의 엄마와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그날 밤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기력해서 낮에 잠깐 시간 내서 무슨 일이라도 해볼까 해요.
지훈이 학교 보내놓고 오전에 마트 계산대라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일을 한다고?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쓰겠냐?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예전부터 손재주도 있고 사람 상대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더 쏘아붙였습니다. 손재주? 말 상대? 야, 너는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긴 뭐래? 네가 마트에서 계산대 보면 손님들 답답해서 다 나가버리겠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신 차려! 너는 그냥 집에서 밥 차리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저를 보면서 너는 나 아니면 결혼 못했어. 나니까 참고 살아주는 거야.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너 아직도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빠른 줄 알아?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왔지만 나중엔 무뎌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점점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민폐만 될까? 거울을 봐도 웃는 표정이 사라졌고 스스로를 능력 없는 여자라고 여기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깥 세상과 저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둔 채 제 존재를 가볍게 짓눌렀습니다. 매일매일 숨막히던 하루를 살아가던 중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을 다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이 왜 이래? 내가 몇 년째 간 좀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는데 왜 너는 바뀔 생각을 안 하냐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밥 먹는 게 스트레스야.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정색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드세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매일 밥 차리고 살림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야, 네가 뭘 안다고 아빠한테 온 게야? 너 학원 보내주고 교복 사주고 너 필요하다고 하는 거 사주는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근데 감히 아빠한테 훈계를 해? 아들과 저는 머리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네는 다 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네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밥 정도는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빠도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겠지만 엄마도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요. 아빠는 왜 자꾸 엄마를 무시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밥 먹는 거,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다 내가 벌어온 거라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 역시 남편 앞에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남편은 자기 말 외에는 어떤 대화도 허용하지 않았고 아들과의 눈맞춤조차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종종 툭툭 내뱉었죠.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다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아무리 힘들게 일해서 돈 갖다 주면 뭐해? 자식한테도 존중 못 받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불쌍하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듯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매일 깊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 다른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이야. 나는 명분 아래 모두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본인이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 사람들을 만나며 집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바깥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허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살림도 잘하고 사람도 잘 챙기니까 베이비시터 자격증 따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네 아빠 알면 큰일 나. 아빠 출근하면 없으니까 그때 하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책을 펴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땄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집 두 집 다니다 보니 산모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안 자는데 아주머니만 오시면 푹 자요. 너무 꼼꼼하게 잘 봐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존재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잃었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반찬이 맛이 없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남편 몰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고 산모들이 소개를 이어주면서 일거리는 늘어났고 통장엔 제 이름으로 된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친구 따라서 잠깐 도박을 했는데 다 잃었어. 아파트 담보도 잡혔고 정말 실수였어. 뭐라고요? 당신 우리 집 담보 잡았어요? 그거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고를 쳐놓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남편은 저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좀 가져와봐.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너네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건 왜 빼고 말해? 라며 제 친정 부모님의 유산까지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죠. 우리 이혼해요.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혼!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세상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동안 당신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분이었어.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치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갈 거야? 너 지금 나가면 진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너네 다 지울 거라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온 돈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죠. 남편은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이야기했어. 라며 잘못했다고 빌다가도 어느 날은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현실을 봐. 쇼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니까. 라며 화를 내기도 했죠. 저는 남편의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아들과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은 저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